오늘은 corp를 하겠습니다. C-O-R-P, corp는 body, 몸뚱아리라는 뜻입니다. 몸뚱아리, 몸이죠, 몸. 그럼 우리가 딱 몸뚱아리 그러면 딱 신체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로 쓰이는 corp에서 파생된 단어들은 딱 우리 인간의 신체만을 가리키지 않는 다양한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일단 모양이 비슷한 게 책에 좀 있죠. 맨 앞에 보니까 CORPS하고 CORPSE하고 CORPUS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core, corpse, corpus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어근이 같은 데다가 뒤에 붙은 게 별 게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결국 어근적으로는 뜻이 똑같은 거란 말이야. 실제 영어로 쓸 때는 뜻이 다 달라. 그럼 도대체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칠판에 한번 써봤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원래 라틴어에서 corpus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이 corpus라는 원래 라틴어 단어의 뜻이 그냥 몸뚱아리야. 몸이야. 신체를 가리켜. 신체, 몸뚱아리를 가리켰다 이거야. 요게 Old French, 그러니까 구어 프랑스죠. 옛날 프랑스어에서 corps 뭐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corps라는 게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서 14세기 영어로 들어올 때 다시 P가 또 들어간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갔다가 P가 빠졌다가 P가 다시 들어가면서 E가 붙고 그때 14세기의 뜻은 dead란 뜻이 추가되면서 dead body가 됐대요. 따라서 이게 시체가 되겠죠. 근데 corpus는 또 한편에서는 프렌치, 현대 모던 프렌치로 오면서 이렇게 코라는 단어로 또 발전했는데 이 코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쓰이게 되냐? 군대 용어로 쓰이게 됐다. 군대 용어로. 군대의 몸뚱아리, 큰 군대의 어떤 몸뚱아리는 한두 개가 아니죠. 사단도 있고 보병도 있고 무슨 기병도 있고 뭐죠? 군단도 있고 그중에서 군단, 어떤 특수부대 이런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도 어떤 군단이나 특수부대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지. 자, 그럼 결국 라틴어 모양 그대로 쓰이는 영단어가 하나 있고 요렇게 발전해서 요런 모양으로 쓰이는 영단어가 하나 또 있고 프랑스어와 똑같은 모양인 요 모양으로 쓰이는 영단어가 있죠. 라틴어 모양 그대로 쓰이는 영어, 프랑스어 그대로 쓰이는 영어, 변화돼서 영어만 쓰이는 영어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딱 볼 때는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럼 일단 기억할 것은 몸뚱아리나 신체를 기억하면 도움이 될 텐데 꼭 인간의 몸뚱아리만 생각하지 말고 상상력을 넓혀. 어떤 몸뚱아리가 있을까? 부대의 몸뚱아리, 부대의 어떤 군단을 가리킨다. 죽은 몸뚱아리, 시체를 가리킨다. 근데 이건 뭐? 그냥 몸뚱아리. 해부학적 의미에서 그냥 몸뚱아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말이죠. 어떤 몸뚱아리가 있냐. 우리가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집대성해 놓은 거 있죠. 집대성. 우리가 집대성해 놓은 것을 바디라 그러잖아요. 그죠? body of knowledge. 지식의 집합체. 그죠? 집합체라는 의미에서 body가 쓰이니까 어떤 걸 집합체해 놓은 body 또는 그렇게 해놓은 책을 글을 전집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orpus가 현대 영어에서 쓸 때는 보통 이거는 이제 의학용어로 쓰이는 거고요. 집대성했다 전집. 뭘 생각하라고요? 아, 집합체 그게 영어로 body지. 그런 의미에서 corpus가 집대성한 전집을 가리킨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뚱아리라는 어근을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좀 되긴 되겠는데 그것만 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죠. 따라서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왔다는 걸 좀 기억하면서 각각의 단어들을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core, 군단 특수부대, corpse, 그러면 시체, corpus, 그러면 집대성 전집. 알겠죠? 여기서 발음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하고 요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E가 붙었고 얘는 E가 없고. 근데 발음은 완전히 달라요. 얘는 core 하면서 P하고 S가 다 묵음이야. 네, core. 웃기죠? PS 다 묵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식으로 좀 발음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어가 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프랑스어 발음 그대로 발음하게 됐죠. 프랑스어는 맨 뒤에 있는 자음이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core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어식 발음으로 영어로 넘어오게 되온 거고 요거는 발음을 다 해. corpse 이렇게. 그런 게 이유가 되죠.
왜? 영어로 들어오면서 영어에 들어와서 P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어식 발음대로 P 발음도 나고 S 발음도 나고 이렇게 된 거지. 이건 프랑스어가 부대로 넘어온 거니까 프랑스어 발음이 그대로 남은 거예요. 조심하실 건 말이죠. 요게 단수 모양인데 복수도 똑같이 생겼어. 근데 복수일 때는 역시 P는 발음 안 하는데 Z는 발음해요. 따라서 단수일 땐 발음이 core, 복수일 땐 발음이 course. 요거는 corpse, corpses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발음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하지만 요 단어는 약간 어렵지만 이 단어 다 쉬운 단어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됐고요.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 거 corporal 한번 보겠습니다. corporal. 뭐 AL로 끝난 거 보니까 형용사형 어민 것 같습니다. corporal. corp가 뭐라고요? body, 몸뚱아리래요. 몸뚱아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신체의 몸뚱아리의 신체의 형용사니까 corporal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건 형용사 뜻이고. 거기 이상한 명사 뜻이 있죠. 군대 상병을 뜻한다고 되어 있죠. 상병. 뭔가 몸뚱아리는 군대용어로 많이 쓰이네. 그렇죠? 군대라는 집단, 군대라는 집합체, 군대라는 바디를 가리킨 용어로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 신체의라는 것은 코프라는 라틴어 어근에서 그대로 발전한 건데 이 상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보통 학자들의 견해는 좀 재밌는데요. 이게 원래 캐포럴이라는 단어였는데 캐포럴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코포럴로 바뀐 거랍니다. 캡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뭐죠? 대가리. 군대의 어떤 대가리, 사병을 지도하는 우두머리, 사병을 지휘하는 우두머리를 가리킨 개념으로 캐포럴이 코포럴로 바뀌어서 모양이 같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뜻이 있는데 어근이 결국 다른 거죠. 얘는 코프에서 오고 얘는 캐프에서 온 거예요. 군대는 말이죠.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 근데 말이죠. 군대 계급의 영어 명칭이잖아요. 이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미국이다 해도 미국의 해병대, 육군, 해군, 공군의 계급 명칭이 다 달라요. 같은 명칭이 어디는 여기고 어디는 여기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하물며 그런데 미국하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사이 같은 영어를 사용한 나라라도 같은 영어 표현이 같은 계급을 가르치질 않아요. 따라서 군대 계급을 갖고 이 계급이 다른 나라의 계급 명칭 뭐와 딱 맞아떨어지느냐, 1대1 대응 관계 맺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미국의 군대 계급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충 비슷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 sergeant라는 계급이 있죠. sergeant. 한국말로 하면 뭐와 제일 비슷하냐? 하사관과 비슷해. 하사관. 하사, 중사, 상사 있죠? 하사, 중사, 상사는 그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계급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어떤 장교도 아니고 사병도 아닌 그런 중간 관리 집단인 거 알죠? sergeant 밑에가 바로 corporal이 되겠어요. corporal. 얘가 뭘까? corporal 밑이 뭐냐? private. 이게 가장 말단이야. 우리 군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말단 프라이빗가 되지. 프라이빗가 원래 무슨 뜻이야? 개인적인. 한자로 하면 사적인 병사. 사병이지, 사병. 군대 처음 들어가면 뭐가 되죠? 이병 되잖아요? 이병? 그 다음에 일병 있죠? 이병과 일병하고 미국의 육군의 프라이빗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프라이빗인 이병과 일병의 우두머리로서 이병과 일병을 지휘 조정하는 사병 중에 한 상위 분과를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렇지. 상병이라고 하면 되겠죠. 나중에 보면 상자란 말도 윗상자를 썼으니까 프라이빗의 위에 있는 대가리 그런 느낌이 되겠죠. 뭐 어마어마한 대가리는 아닌데 프라이빗 입장에서는 사단장보다 이게 더 무서운 대가리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의 상병하고 코포럴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군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추억이랄까 또 좀 슬픈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기억나죠? 뭐 지금이야 다 살아왔으면 다 추억이지. 군대에선 살아온 거 건강하게 살아온 게 잘한 거죠. 뭐 요새는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우리 때는 그냥 살아서 건강하게 돌아오면 그건 참 다행이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어제 여기까지가 코어포럴 했고요. 두 개의 뜻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근이 다른데 우리가 이것까지 각 다 기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상병이란 건 수능에 좀 나기는 좀 어려운 단어가 아니냐. 신체의라는 뜻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코퍼럴 그러면 신체의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쓰이냐? 또 그것도 아니야. 수능과 관계에서는 코퍼럴과 연관해서 쓰이는 익스프레션이 딱 하나 있거든요. 좀 이따 예문에서 볼 거야. 그 예문에 나오는 그 표현만 기억하면 돼. 그치? 그럴 때 그 표현의 뜻을 기억할 때 요 어근이 큰 역할을 발휘할 테니까 좀 이따 한번 보란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은 corporate가 있네요. 비슷하게 생겼죠. corporate. at도 형용사형어미니까 이거나 어근 플러스 전미어는 별 차이가 없죠. corporate. 하지만 이 corporate가 현대 영어에 쓸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요. 어떤 회사의 혹은 어떤 단체의 그런 의미의 형용사로 쓰입니다. 뭐 회사도 몸의 일종이야. 회사도 body. body가 원래 우리나라 말로 body가 영어로 기관이라는 뜻이 있죠. 기관. 그죠? body라는 게 결국 집합체 몸이니까. 그래서 기관 중에 하나인 회사 단체의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틀린 설명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해도 돼요. 회사란 말을 좀 상법상의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법인체라고 해요. 법인체. 법인체의 법인. 체는 뭐야? 몸체자지. 그 자체가 body죠. 다시 또 얘기하면 법인이란 건 뭔가 하는 말이죠. 법적으로 인간 취급을 해준다 이거야. 현대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회사를 말이죠. 인격체인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해. 법적으로 사람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법적으로 인간과 같은 몸뚱아리로 본다고. 인간 몸뚱아리, 법적인 인간 몸뚱아리, 그게 회사이기 때문에 corporate의 corp이라는 어근이 바로 그 몸뚱아리라는 뜻으로서 발휘되고 있는 거다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요게 TION이 되면 명사가 되니까 corporation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corporation, 법인체, 회사를 corporation이라고 한다. 그래서 corporate와 corporation을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뭐 이 평가에도 난 적이 있네요.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incorporate가 있습니다. incorporate.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 corporate에서 at는 형용사형 어미로 쓰였지만 이 at는 주로 동사형 어미로 쓰입니다. 형용사형 뜻도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동사로 쓰니까 동사형 어미라고 보면 되겠죠. 요게 형용사형 어미로 쓸 때는 발음이 뭐였죠? et였고 동사형 어미로 쓸 때는 at였던 거 기억나죠? incorporate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두어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in이 뭐다? 여기서 into의 뜻이야. 어떤 상태로. 그럼 몸뚱아리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이지. 몸뚱아리로 만드는 거니까 몸뚱아리가 되게 한다. 하나의 몸으로 모이게 한다. 흩어져 있는 놈을 다 결합시켜서 마치 로봇 조립하듯이 몸뚱아리로 탁 결합시키는 거야. 따라서 통합시키다. 일체화하다. 자, 일체화하다라는 자 이봐. 한자어 봐봐. 일체화하다. 체 뭐야? 몸뚱아리 체자 아니야. 몸체자. 하나의 몸뚱아리로 각 부속 부품을 모아서 만든다 이거. 또는 이게 corporation과 연관된다니까 어떤 법인체를 만들다. 이런 정도의 뜻도 되겠죠. 파생된 뜻, 파생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요 뒤에 D가 붙은 게 많이 있어요. incorporated. 자, incorporated는 원래 단어의 기원적으로 보면 이 동사의 과거 분사죠. 근데 나중에 문법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에서 분사라는 건 형용사지. 근데 형용사는 다 명사가 될 수 있는 거 알아? poor가 가난한인데 더가 붙어서 더 poor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되죠. 영어에서 형용사가 일반적으로 명사가 될 수 있는 본질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incorporated는 명사로 법인체, 회사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 뒤에 뭐라고 써있냐? 제품 뒤에 어쩌고 저쩌고 inc 점 이렇게 써있는 거 본 적 있죠? 잉크. 이게 우리가 쓰는 잉크가 아니고요. incorporated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뭐뭐뭐 incorporated면 뭐뭐뭐 회사 그런 뜻으로도 많이 약자로 쓰기 때문에 incd에 이렇게 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corp 몸뚱아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몸뚱아리를 인간의 몸뚱아리만으로 이렇게 극소화시켜서 보지 말고
그 영어 뜻 body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영어 body가 어떤 경우에 쓰이냐?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모여있는 집합체, 어떤 단체, 어떤 기관, 다양한 것으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느껴본다면 이 corpore를 어그로 하는 단어들이 이런 뜻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같이 예문을 보면서 실제 또 words in context, 문맥 속에서 단어의 뜻을 한번 추론해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I have a nephew. 나는 조카가 있어요. 어디에? Marine Corps. Marine이 뭐죠?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그러네요. 어릴 때 보던 만화 영화가 있는데 Marine 그러면 바다를 뜻하죠. Marine Corps니까 뭡니까? 바다 부대? 해병대가 되겠죠. 미국이 자랑하는 군대죠. 해병대. 미국에서 해병대는 말이죠. 얼마나 자랑하는지 요걸 빼고 써도 해병대예요. 그냥 the Corps 그러면 해병대를 뜻해요. 그래서 Marine Corps 하기도 하고요. 그냥 Corps 해도 미국에서는 해병대를 가리킵니다. 해병대가 진짜 군대다. 이걸 표현하는 뭐 미국식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병대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죠. 뭐 귀신 잡는 해병 그래갖고. 나는 해병대에서 조카가 있는데요. I want him to come home. 집에 좀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는 얘기죠. 조카를. 자, 여기서 Marine Corps 해병대. 그럼 이거 뭐겠어? 부대. 군대의 한 몸뚱아리를 가리킨다. 알겠죠? 2번. When a man has lost all happiness. 어떤 인간이 모든 행복을 상실했을 때. He's not alive. 그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Call him a breathing corpse. 내가 이 corpse란 단어를 까먹었어. 까먹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문맥에서 추론한다. 이게 뭐야? Words in context 아니야. 희망을 잃고 행복을 잃은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살아도 산 게 아니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사회학적 또는 심리학적 의미에서는 죽은 거나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 corpse라는 것은 죽어있는 어떤 걸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그때 코프가 몸뚱아리였지. 딱 기억난다면 죽은 몸뚱아리 살아있지 않은 거니까 숨만 쉬고 있지 시체와 진배가 없다는 뜻이구나. 숨 쉬는 시체다 이런 얘기지. 문맥 속에서 생각이 떠올죠. 이 문맥 속에서 추론할 때 그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이거야. 알겠죠? 3번. My job was to teach the whole corpus of economic theory. 내 일은 뭘 가리키는 거야? 뭘 가리키는 건데 뭘 가리키냐? 얘가 경제학 이론을 가리킨대. corpus가 뭔지 까먹었지만 앞에 whole이란 말이 있어. 그럼 경제학 이론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 아니야? 경제학 이론 전체를 생각해봐. 경제학 이론 전체, 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경제사, 뭐 이런 거 있겠죠? 경제 발전론, 뭐 이런 거. 이거 전체다. 이런 거냐. 벌써 whole과 economic theory를 연결시키면 어떤 내용이 모인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words in context예요. 그런데 그때 요게 몸뚱아리였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요거 body로 바꿔도 말이 똑같네. whole body of economic theory. 경제학 이론의 전체 몸뚱아리를 가리킨다. 맞죠? 4번. I doubt. 나는 참 의혹이 있는데요. whether인지 아닌지. Education ever has been or can be successful carried out. 자, carried out 나왔습니다. carried out. 노란색 표현을 오늘 좀 안 했네요. 노란색 표현. carry out. 이행하다, 수행하다지? 교육이 이제까지 된 적이 있으며 될 수 있는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 successfully carried out이 has been에도 걸리고 can be에도 걸리지, ever has been successfully carried out. 또 can be successfully carried out. 이런 건 뭐라 그러죠? 병치, 병렬관계라고 하죠. 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온 적이 있는지, 또 수행될 수 있는지 본질적으로. 뭐 없이 corporal punishment 없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나는 의심이 간다. 이 사람은 corporal punishment 찬성에 반대. 찬성하지. 이거 없이 교육이 제대로 된 적이 있어? 헤헤 이런 얘기잖아. 그럼 corporal punishment 찬성자입니다. 뭔가 교육과 관련된 용어야. 이런 식으로 words in context 우리가 추론해보는 거지. 교육과 관련된 용어인데 교육상에서 뭔가 처벌을 하는 거네. 과연 이게 무슨 처벌일까? 그럴 때 머릿속에 김찬이가 코프는 몸뚱아리라 그랬어. 몸뚱아리에 가하는 처벌이구나. 몸체자 써서 무슨 벌? 체벌. 제가 아까 코폴이라는 단어는 일반적 보편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랬지. 수능에서는 요 단어만 기억하면 돼. corporal punishment. 수능이 아니고 토익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탭스도 마찬가지예요. corporal punishment. 그래서 체벌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근을 알고 있는 게 얼만큼 words in context와 밀접한 연관이 돼서 우리의 어휘력을 확장시키면서 독해에 도움이 되는지 느낌이 팍팍 오지? 5번.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요거 요새 많이 하기죠? 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러면 많이 쓰죠? 회사가 말이죠.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가. 이것의 의미는 corporation, 회사가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좋은 표현 많이 나오네요. be held accountable for. be held accountable for는 accountable 대신에 responsible 쓴 거와 같기 때문에 같이 외우세요. be held accountable for, be held responsible for. 뭐뭐에 책임을 지다. accountable는 보통 held와 같이 쓰이고요. responsible는 held를 빼고 쓰이기도 하죠. be responsible for 하기도 하고요. be held responsible for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사회가, 법인체가 뭐에 책임을 져? Any of its actions that affect people.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법인체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S모 회사가 서산 근처, 그죠? 거기 앞바다에서, 그죠? 뭘 했죠? 기름을 크게 유출시켰죠? 그러면 자신의 행동을 인해서 전 사회 구성원에 큰 영향을 미쳤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질 않죠. 야, 그죠? 한번 책임을 지면 그 다음에 유사한 법적인 책임을 계속 져야 될까? 그런 것을 이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보다도 오히려 그런 기업 이미지의 훼손 자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미지 훼손이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던데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그다음 6번. Future artificial skins could incorporate sensors not only for pressure and temperature but also for light, humidity, strain, or sound. 자, 일단 not only but also가 딱 보여야 되죠? not only but also가 읽다 보면 딱 보이는 거야. 딱 보여. 딱 보여. 딱 보이면 벌써 모양이 같은 거 딱 보이잖아. 이렇게 딱 보이지? 둘 다 형용사로서 센서를 꾸며주고 있죠. Future artificial skin. artificial skin, 인공 피부죠. 우리가 인공 피부를 하고 살 날이 멀지 않았죠. 장차 있을 인공 피부는 incorporate, 통합할 겁니다. 센서들을 통합할 텐데 그게 무슨 센서냐. 뭐뭐를 위한 센서와 뭐뭐를 위한 센서를 통합할 것이다. 압력과 온도를 체크해서 그에 맞게 신축성 있게 이렇게 피부가 조절되는 그 센서와 빛과 습도와 긴장이니까 피로도지 또는 소리에도 반응하는 그런 센서를 다 통합한 통합 센서가 등장할 것이다. 와, 기대되는 나중에 의학과학의 발전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코르프에 대해서 배웠고요. 좀 더 코르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단어가 많이 확장됐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 어근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하고 크레트를 하겠습니다. 크리에하고 크레트는 produce,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grow, 자란다. 만들어낸다는 건 타동의 의미겠고 grow는 자란다, 자동의 의미일 텐데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자라는 것은 그런 상태가 되는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create나 create가 사용한다는 얘기죠. 관계된 단어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익숙한 쉬운 단어부터 해서 좀 어려운 단어까지 아주 망라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하면서 create와 create라는 어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목이 좀 많이 쉬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낭낭한 목소리가 안 나오네. 목이 완전히 잠겼네요.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우리가 아는 단어죠. create가 딱 있는 상태에서 create, 발음이 EA죠. 복모음이 발음됩니다. create. 또 create가 있는 가운데 creation 이렇게 되겠죠. 또 create가 있는 가운데 creative인가요? 그 다음에 creative. 또 create가 있는 가운데 creativit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게 나오고 또 여기서 요게 파생되고 여기서 또 요게 나온 거죠. create는 동사입니다. 그죠? cre가 뭐다? produce니까 뜻 자체가 produce가 되겠습니다. 창조하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create라고 하죠. 이 세상 같은 거창한 거를 창조한 것부터 해서 아주 단순한 예술품에 이르기까지 창조하는 것을 다 create라고 하죠. 액센트가 여기 있고요. create. creation은 션이 붙었으니까 션이 붙으면 명사니까 대개 다 명사니까 명사가 됐겠죠. 창조가 되겠고요. IV가 붙으면 형용사 또는 뭐 주체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create에서 온 거니까
창조스러운 거니까 창조적인. 액센트가 전부 creative, creation, create. 발음이 다 똑같네요. 요거는 발음은 똑같은데 액센트가 바뀌죠. ITY가 나왔으니까 액센트 요게 되면서 creativity 이렇게 되겠죠. creativity, create, creation, creative, creativity. 그러니까 EA 발음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뒤에 발음의 액센트만 여기만 바뀐 거예요. 자, 이거는 창조성이 되겠죠. 창조성. 가끔 영어 단어가 약하신 분들은 왜 이런 명사형도 있고 이런 명사형도 있을까? 뜻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쉬워요. creation은 create에서 온 명사야. 창조하다에서 온 명사니까 그냥 창조지. creativity는 생긴 것 그대로 creative에서 온 명사다 이거야. 창조적인의 명사형이면 창조적임이 되겠죠. 창조적임. 창조적인 상태. 그러니까 창조성, 창의성 이렇게 되는 거지. 창조하다의 명사니까 창조고 창조적인 명사니까 창조적인 것, 창조스러운 것. 그래서 창조성, 창의성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조금씩 변해와서 어떤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보고 계시라 이거야. 자, 요거하고 또 연관된 단어가 하나 더 띄워놨는데요. 띄워놓은 이유는 발음이 좀 다른 것을 좀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띄워놨습니다. creature 보이죠? 자, 이건 전부 발음이 create야. 액센트가 이건 다르지만 얘는 발음이 cre가 되겠습니다. creature. URE 혹은 TURE 명사형 어미인 거 여러 번 했죠. exposure 이런 거 할 때. creature는 창조된 물, 창조물. 좀 기독교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피조물. 따라서 그러면 기독교적 개념에서 가시 만든 모든 피조물이니까 동식물 이런 것들을 전부 creature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독교적 개념에서 나온 말이니까 어쨌건 뭐 영어라는 것은 유럽어권이고 기독교가 유럽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공인된 게 4세기죠. 313년 니케아 종교회인가? 그거는 아타나시우스파인가? 헷갈리네 막. 어쨌건 한 4세기경에 유럽 전역에 로마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로마 언어, 그 다음에 로마 언어, 라틴의 영향을 받은 모든 영어 또는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The Creator. 이 OR이 붙으면 주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create 하는 사람이니까 창조 잘하는 뜻인데 여기에 더를 붙이고 대문자를 했으니까 유일존재라는 얘기 아니야? 유일존재? 더가 유일존재를 가리키는 거 알죠? 태양을 뭐라 그래? The sun. 지구는 the earth. 더가 유일존재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요. 대문자도 유일존재니까 유일한 창조자라는 뜻이니까 기독교적 개념에서 조물주, 신을 가리키는 거죠. 조물주, 신. 조물주가 create한 거, creator가 create한 게 creature. 알겠죠? 발음을 잘 조심해서 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 단어죠? 이 아는 단어의 crea가 produce였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6개 단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뜻 자체가 전부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recreate가 나왔네요. recreate. 자, recreate. 자, 그런 말이죠.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cre까지 갈 것도 없어.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죠? cre에서 create가 생겼어. 그러면 create란 단어가 영어에서 쓰이게 된 순간 create란 영어 단어가 또 파생된 거지. 그렇죠? 기원적으로 추적하면 전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지만 이 영어 단어를 볼 때 cre까지 갈 필요가 없고 create란 영어 단어까지만 가면 되죠. 영어 단어 create의 파생어다 이거. 그럼 re는 뭡니까? 여기서 again의 뜻이겠죠. create가 창조하다니까 again create면 뭡니까? 재창조하다지 뭐 재창조하다. 그런데 말이죠. 요게 끝이 ION이 되면 recreation. 우리나라 말의 recreation은 재창조가 아니고 뭡니까? 휴식이나 휴양을 가리키잖아. 허허. 왜 명사 뜻은 휴식 휴양인데 동사 뜻은 재창조하느냐. 잘 생각해보면 연관이 있죠. 가끔 유명 인사들이나 특히 유명 연예인들이 가끔 힘들게 일한 다음에 뭐 합니까? 나도 재충전해야지 그러면서 외유를 떠나죠. 미국에 가서 뭐 1년 놀러 온다거나 2년 뭐 어학연수 갔다 온다거나 그럴 때 뭐라 해요? 재충전한다 그러잖아. 뭔가 자기를 재창조하려면 recreate 하려면 좀 쉬어야 되거든. 죽으라고 계속 일만 하고 있으면 머리가 생산적, 크리에이티브해지지가 않죠. 결국 휴식, 휴양을 한다는 것은
재창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뭔가 나의 몸에 있는 배터리가 있다. 이거. 내 몸에 있는 배터리가 뭔가 다 고갈됐어. 이 활력을 다시 만드는, 이 활력을 다시 재창조하는 게 뭐다? 바로 휴양휴식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다 통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실제로 말이죠. 이게 휴양시키다 이런 동사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창조란 명사로 쓰여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로 영어로 쓰일 때는 동사로는 주로 이런 뜻, 명사로는 주로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런 뜻으로는 잘 안 쓰여. 물론 뜻이 있지만 그 점도 좀 기억하시고요. 요건 또 발음도 좀 조심해야 돼. 재창조하다 할 때는 발음이 요게 re예요. re. 휴식 휴양일 때는 휴양시키다 휴식 휴양. 요 때는 re고요. 요 때는 re요. re.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동사일 때는 보통 이런 뜻이니까 발음이 recreate 이렇게 되겠습니다. recreate. 명사일 때는 recreation. 그래서 re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재창조일 때는 recreate, 휴양일 때는 recreation. 요 점도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꼭 좀 기억하시고요. 책에는 말이죠. 발음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네. 그거 좀 고치세요. 재창조 계통일 때는 recreate, 휴양 계통일 때는 recreation, recreate.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에 207, 208, 209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네요. 첫 번째는 decrease가 되겠죠. decrease. D가 있고요. decrease 이렇게 되겠죠. decrease. 이렇게. 두 번째는 increase 이렇게 되겠죠. increase. 우리가 아는 단어니까 뭐 그냥 뜻만 알고 있으면 되죠. 무슨 감소하다, 증가하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소하다, 감소시키다.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타동사, 자동사로 다 쓰이죠? 자, 이거로 이제 우리가 어휘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연관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는 어근학습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면 D는 크게 여러 가지 뜻이 있었던 기억나죠? down, away, off, 제거 이런 거. 여기서는 down의 뜻인 것 같죠? 여기서 create, creation, recreate 이거는 전부 다 보통 produce의 의미로 create가 쓰이는데 이때는 좀 grow의 의미에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운하게 자라거나 다운하게 자라게 한 거야. 그치? 따라 뭐야? 감소시키다가 되겠죠. 너무 쉽죠? in은 말이죠. 한번 나왔던 적 있죠? in은 in인 경우도 있고 into인 경우도 있고 on인 경우도 있었죠. on이 뭡니까? 이미 있는 거에 위에다 자꾸 얻는 거 아니야. 위에다가 얻는 거. 따라서 접두 on은 보통 추가, 첨가, 더한다 이런 어디션의 의미를 갖고 있죠. 이미 있던 거에 더해서 자꾸 증가시키면 뭐겠어? 증가지 뭐.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 increase, decrease가 그래서 그런 뜻이었구나. 쉽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 중간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수능뿐이 아니겠죠. 토익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매우 비슷한 단어가 거기 보이죠? This is. 요 두 단어 잘 구별해야 됩니다. This is는 딱 보니까 R이 없잖아. 그러니까 create와 같은 어근이 아니야. 그럼 뭐냐? 요 seas는 잘 보니까 요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seed와 같은 어근에서 파생한 겁니다. 요때 요 down의 뜻은 뭐냐? away의 뜻이야. 멀리 가버리다. 무슨 서울에서 부산 간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멀리 가버렸어.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돌아가신 거지. 사망. 사망을 가장 극존칭으로 쓰는 거니까 뭐 별세 정도로 할 수도 있겠죠. This is는 말이죠. 오히려 ed 형태로 더 많이 쓰는데요. This is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에 보통 더를 써서 the this is 그러면 일종의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현대영어에서는 this is가 동사로 잘 쓰이지 않지만 원래는 동사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과거분사로 쓰인 거예요. 따라서 별세하신 분 고인이라는 뜻입니다. 고인. 알겠죠? 자, decrease는 create 어근이고요. cease는 seed 어근이니까 줄어들도록 자랐다, 감소하다. 멀리 가버리셨다, 그는 갔습니다, 사망하셨다. 알겠죠? decrease와 disease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 disease도 있죠? disease, 질병. 자,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9번까지 했고.
자,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210번은 콘크리트가 나왔네요.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설하시는 분들은 공그리라 그러죠. 공그리. 자, 공그리 해야지. 자, 공그리가 아니고요.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자, create라는 어근이 크레트로 바뀌었죠. 발음은 콘크리트가 되겠는데요. 콘크리트를 어근적으로 보면 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together의 의미가 된다는 거 알죠. 그럼 무슨 뜻이냐? together grow니까 함께 자라다는 얘기죠. 함께 자라다. 혼자 자라면 힘들 수도 있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자라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튼튼해질 수가 있겠죠. 더 단단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rd의 느낌을 이 단어가 갖고 있다 이거야. 어근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쓰일 때는 형용사로 주로 쓰이는데 어떤 것이 튼튼하고 단단하게 보이려면 형태가 있어야겠지. 형태가 흐물흐물하거나 형태가 없으면 단단한 거라고 볼 수 없죠. 단단한 건 결국 뭐야? 고체잖아, 고체. 자, 영어 단어는 다 의미가 연관돼. 고체의 고체가 단단할 고체지. 솔리드가 명사로는 고체지만 형용사로는 견고 아니야. 단단하다 이거야. 튼튼하다 이거야. 튼튼, 단단, 발음도 비슷하네. 그치? 다 연관돼 있는 단어거든요. 단단한 건 결국 고체 형태를 딴 거니까 결국 콘크리트가 유형의 단단한 고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쓰이게 됐다는 거야. 그럼 단단한 고체 형태의 뜻을 갖고 있으면 추상적이야? 아니면 눈에 확실히 보여? 눈에 확실히 보이지? 추상적인 게 아니지. 추상적인 게 아닌 거니까 구체적인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니까 구체적인. 거기 뒤에 밑에 예문도 나와 있죠? 예문에 나와 있는 abstract의 반대말이라고 꼭 적혀놓으면 되겠어요. abstract, 추상적인, 구체적인, concrete. 좀 어렵죠? 예. 함께 단단해지니까 튼튼했고. 단단한 게 뭐야? 고체. 그치? 고체와 같이 견고한 형태를 갖고 있는 추상적이지 않은. 이런 단어로 영어에서 쓰이다가 19세기의 건축술 발전과 함께 시멘트를 녹여서 그것을 시멘트를 어쩌 물처럼 만들어서 자갈과 모래를 섞으면 단단한 건축물이 생긴다는 게 개발됐죠. 그다음 그걸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있던 단어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그걸 콘크리트라고 부르게 됐죠. 그래서 19세기서부터 콘크리트라는 뜻으로 또 쓰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콘크리트가 되겠고요. 마지막 단어 볼게요. 여기 좀 지우고요. 마지막 단어는 secret가 있습니다. secret. 여기 좀 깨끗이 지울게요. secret. 자, secret 여기 한번 써볼까요? secret. secret. secret는 처음의 단어는 이가 있네요. 두 번째 단어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단어죠. 세 번째 단어는 어허 우리가 아는 단어긴 한데 요거하고 붙여놓으니까 느낌이 좀 새롭죠? 우리가 아는 단어인 것 같아. secret 뭡니까? 비밀이고요. secret는 뭡니까? 비서네요. 여러분 비밀과 비서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네, 보통 없죠. 보통 없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한자 사전을 찾아봐. 비밀할 때 비자와 비서의 비자가 같은 비자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중국 아이들은 영어 공부하기 쉬워. 왜? 지네가 쓸 때 같은 한자 비자를 쓰기 때문에 두 개의 느낌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쓰면서. 같은 비자예요. 감출 비자. 자, 그러면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건 어떤 어근과 접두해서 받아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는 이미 한번 나왔던 거죠. 뭐 할 때 나왔어? separate 할 때 나왔었죠. secluded 할 때 나왔었죠. 격리된, away, apart 뜻이죠. 즉 분리되도록 했다. 분리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grow라는 게 자라다, 어떤 상태가 되다니까 분리되게 되었다. 분리되게 되는 건 뭐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부터 분리해서 쫙 숨겨놓는 거야. 은닉시키다. 비밀로 하다. 숨겨주다. 숨겨주다. 어떤 생리학적 개념으로는 분비하다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분비하다. 그래서 여기서 secretion 이렇게 하면 이게 분비물이야. 분비물은 땀도 있고 뭐 침도 있고 위액도 있고 뭐 이자액도 있고 뭐 담즙도 있고 그렇죠. 한번 위액의 분비를 한번 해봐요. 여기 위가 있어요. 위액 분비가 어디서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자에서 분비되나? 뭐 이자에서 위액이 탁 나온다 이거야. 봐.
분리돼서 나오잖아. apart에서 grow, produce 한다. 느낌 딱 오지? 자, 분비하다로 쓰이는 단어는 좀 어렵지만 실제로 생리학적인 지문에서는 굉장히 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어떤 날 찾으려는 사람도 분리해서 이렇게 다 감추는다. 그런 의미로 쓰이다 보니 그거에서 파생된 같은 단어 secret이 비밀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secretary가 우리가 비서라 그럴 때는 비서 그러면 뭐 타이프 치고 일정 관리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secret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 못 하겠지만 원래 secret란 말이 영어에서 처음 쓰일 때 뜻이 뭐였느냐? 비밀을 간직한,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타인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비밀을 갖고 있는 비밀 보좌관. 이런 의미로 원래 쓰였습니다. secretary가. 그죠?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어떤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 있어. 그 사장의 어떤 비밀, 그 사장의 비리, 비서가 제일 많이 알고 있겠지. 그렇지? 아, 정말 그러네. 비서가 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secretary가 실제로 말이죠. 뭐 영어는 다 성서와 관계가 있을까? 성서와 관계에서도 성서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성서에서 지저스가 이제 성서의 주인공이죠. 신약 성서에. 지저스의 유명한 secretary 누구냐? 그렇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대표적인 지저스의 바로 세크리터리다. 지저스의 모든 근친거리에서 지저스를 모셨기 때문에 지저스의 약점, 지저스의 문제점, 지저스의 고통, 지저스의 기행, 기적 다 알고 있지. 비밀 모두를 알고 있잖아. 그게 바로 세크리터리다. 알겠지? 자, 그러면 secretary가 왜 같은 빗자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겠죠. 영어라는 게 말이죠. 전부 어떤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기 시작하면 영어 공부가 그냥 짜증나게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어지잖아요. 재밌죠? 김정일 아시죠? 김정일. 영영사전을 보면 말이죠. 영영사전에 우리 한민족이죠. 한민족으로서 영영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김정일하고 김일성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신문에 많이 난다는 거죠. 롱맨 큰 사전 45,000원짜리 사전 보면 김정일, 김일성이 다 있어요. 사람 이름 없지만 통일교를 만든 문성명 씨도 문이즘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면이 있죠. 어쨌거나 김정일의 직책이 뭐냐? 이 사람 직책이 참 많죠. 근데 가장 이 사람 직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이 뭐냐? 조선노동당 뭘까요? 총비서. 그럼 총비서 영어로 뭐라고 쓸까? 그치, Secretary General이라 그래. Secretary General. General. 총괄하는 비서다 이거야. 그래서 Secretary 비서란 말이 꼭 사장의 비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파트먼트를 총 책임지는 사람을 Secretary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디파트먼트의 총 책임자는 그 디파트먼트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알고 있겠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중국, 옆나라 중국에 갑시다. 중국은 노동당 총비서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공산당이죠. 공산당 뭐가 있죠? 총서기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즉 중국의 최고 실력자 누굽니까? 후진따오죠. 그렇지. 후진따오, 호금도죠. 호금도. 후진따오가 공산당 총서기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쓴다? Secretary General, 총서기. 그러니까 공산권에서는 아예 Secretary란 말이 부서를 책임질 때 비서서기 그런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거 재밌네. 영어 Secretary하고 뜻이 똑같네. 비서. 우리나라 반기문 씨 있죠. 반기문 씨. 반기문 씨가 직책이 뭐죠? UN 사무총장이죠. UN 사무총장. 이 사무총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Secretary General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Secretary General을 사무총장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총비서, 중국에서는 총서기. 느낌 와? 같은 얘기를 다른 한자어로 표현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이게 공산권에만 쓰는 용어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미국 기사를 읽는데 미국 기사에서 Secretary of State란 말을 딱 봤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국가의 국정에 관해서 비밀 모두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야. 누굴까? 국무장관. 지금 콘돌리자 라이스죠?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세계 어떤 정치,
이걸 다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외무장관과 비슷한 건데 외무장관이라 그러면 좀 우리나라의 어떤 외무를 책임지는 거지만 세계의 정치를 이제 주무르는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죠. 미국에서는 세크리터리 앞에 이렇게 S를 쓴 다음에 S가 아니고 대문자를 쓰게 되면 전부 장관을 뜻해요. Secretary of Commerce 상무장관, Secretary of Agriculture 농무장관, 알겠죠? 따라서 미국에서 Secretary 대문자를 보게 되면 장관 이렇게 번역해야 돼. 아, 장관이나 사무총장이나 총석이나 뭐가 그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야. 좀 알겠죠? 세크리터리가 좀 하지만 세크리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러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국말로는 완전히 다른 장관, 사무총장, 서기, 비서가 다 같은 단어라는 거 재밌지. 다 비밀을 갖고 있거든. 그치?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자, 여기까지가 crea하고 craft가 들어가는 어근들을 쫙 봤습니다. 워낙 이 어근은 방대한 어근이라서 또 다른 모양도 있는데요. 요 crea에서 A가 안 써서 cre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cre만 써도 그게 produce, grow의 뜻이 돼.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자, cre를 쓴 다음에 cent 써볼게요. crescent. 이것도 라틴어에서 cresce 거기서 온 건데요. crescent는 달의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달은 다 잘하면 full moon이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최고로 완전해졌을 때. 그건 완전이 아니죠. 쓰러짐의 시작이죠. 그죠? 가장 체력이 최고도로 도달한 시점은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풀문은 내리막길에 있는 거거든. 크레센트는 뭐냐? 크레가 뭐라고요? 프로듀스 그로우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달을 말한다고. 성장하고 있는 달. 제일 성장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달 모습이 뭐지? 그렇지, 초승달. 초승달이 영어로 크레센트입니다. 그래서 웩싱문이죠. 웩스가 성장하다는 뜻이에요. 자라나다. 예, 특히 달이 커질 때를 웩싱문이라고 그러죠. 크레센트, 초승달. 아시겠죠? 하하. 초승달이 그러니까 미래가 밝은 달이야. 풀문, 보름달은 미래는 지는 것밖에 없어. 웨인이라고 하는데요. 웩스의 반대말 웨인. 쓰러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잘한다, 쓰러진다. 주로 달에만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크레센트라는 단어 있죠. 크레센도라는 단어 있죠. 크레센도. 음악 공부하신 분들은 크레센도 알 것 같아요. 특히 피아노 공부하신 분들. 악보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점점 크게 연주하라는 거거든. 그걸 크레센도라고 하죠. 점점 커지도록 연주하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뭡니까? 디크레센도죠. 디크레센도. 몰라요? 음악 공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요게 크레센도, 요게 디크레센도야. 알겠죠? 아, 크레도 전부 잘하다구나. 크루도 있어요, 크루. 크루도 잘하다요, 크루. 예를 들면 리크루트, 신병 따위를 모집하다. 신병 모집하면 신병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증가하죠. 그런 의미에서 리크루트 이런 것도 전부 같은 어원에서 온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제과점 중에서 파리바게트라고 있죠. 파리바게트의 자매회사가 파리크라상인데요. 파리크라상. 예, 우리나라 서울대학로에 가면 파리크라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라상 한번 영어로 써볼게요. 원래 프랑스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크로와상이라고 하죠. 크로와상.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빵 이름이기도 하죠. 크로와상이라는 빵 먹어봤어요? 크로와상? 아침에 주로 많이 먹죠.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부풀려갖고 팍 밟으면 콕 이렇게 들어가는 야들야들한 기름이 반지르르한 빵. 이걸 크로와상 빵이라고 하죠. 크레센트에서 온다. 알겠죠?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초승달 빵이란 뜻이다 이거야. 크로와상 그러니까 뭐 대단해 보이지? 초승달 모양이네 그런 뜻입니다. 아하, 참 재밌죠? 예, 영어라는 게 다 이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보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크레트, 크리에이를 봤고요. 거기에 관계된 지문이 13개나 되니까 열심히 10분 동안 해야겠습니다. 1번부터. They do their best. 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아, 목이 완전히 이상하네요. To create enjoyable and protective environments. 아주 즐겁고 protective,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In which, 그 속에서 이런 거 관계대명사라 그러죠? which가 가리키는 게 뭔가 하면 찾으면 돼. which가 가리키는 게 enjoyable and protective environment겠죠? 거기에서 children feel comfortable and safe하다고 느낄 수 있다. Art is a creation. 예술은 creation이다. 창조다.
that lifts our human spirit. 인간의 정신을 lift, 고양시키는, 끌어올리는. graffiti 뭐죠? 이른바 뭐 힙합의 4대 요소라 그러죠? 힙합의 4대 요소. 힙합의 4대 요소 알아요? MC, DJ, 비보이. 요새는 비걸도 많죠? 비걸. 예. 그리고 graffiti죠. 예. MC는 뭐 아시다시피 죽게는 놈이죠. 죽게는 놈. 래퍼. 그죠? 그죠? 뭐 에미넴 같은 애. 그치? DJ도 굉장히 힙합에서는 중요하죠. 예. 실제로 클럽 같은 데서 음악을 틀고 또 음악을 하나만 트는 게 아니라 턴테이블 2개 돌리면서 복합적인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 스크래칭 있죠. 찌깍찌깍찌깍찌깍찌깍찌깍 요거 디제잉. 중요하지. 예. 비보이는 뭐 우리 뭐 잘 알죠. 춤추시는 분들, 브레이크 댄스 하시는 분들. 그래피티는 이제 스프레이 갖고 막 그림 멋있게 그리죠. 뭐야 그 선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그 데니스 강 나왔던 선전. 뭐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피티. 한때 뉴욕 할렘가에서 원래 시작됐죠. 뉴욕의 빈민가, 흑인 빈민가에서 시작돼갖고 그 뉴욕의 더럽기로 유명한 데가 뉴욕 지하철이죠. 뉴욕 지하철 안에 그냥 그래피티로 전부 그냥 도배해버렸죠 한때. 뉴욕시가 계속 지우는데 지워도 또 생기고 지워도 또 생기고 거의 뭐 좀 일리걸 아티스트의 어떤 형태가 돼버렸죠. 예. 근데 그래피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컴퓨터 그래픽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자, 미국 예술에서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예술이죠. Graffiti can be beautiful and creative. 그래피티는 아름답고 아주 창의적인데요. Non-violent, 비폭력적인 방법이다. 무슨 방법? 형용사정법이죠. 무슨 방법? 포목적격 투부정사. 사람이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비폭력적 방법이다. 꼭 폭력적인 시위 투쟁을 안 해도 그래피티를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한 경우가 많죠. 특히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3번 We often hear stories of ordinary people. 우리 보통 사람들 얘기 많이 듣는데 요 관계대명사 볼 거 아니야? 가리키는 것만 찾으면 돼. 그 보통 사람들이 If education had focused on creativity. 교육이 그들의 창의성에 focus on 초점을 맞춰줬더라면 could have become 어떻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Great artist or scientist가 될 수 있었던 보통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는다. 자, 보통 사람이 돼버린 천재 얘기죠. 천재의 잠재성이 있었는데 교육이 그들의 창의성을 고갈시켰기 때문에 artist와 scientist가 못됐다는 거죠. 요거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죠. if절에 had pp를 쓰고 주절에 would have pp나 could have pp를 쓰면 이른바 과거에 대한 가정을 하는 가정법이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 아유, 큰일입니다. 오토로스 결정판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힙합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 다음에 5번. No living creature. 어떠한 living creature. 자, creature만 해도 생물인데요. living creature 그러면 좀 더 느낌이 강화되겠죠. 그야말로 생물이니까. 어떠한 생명체도 동격이죠. 어떤 식물, 어떤 동물도 can exist, 존재할 수 없습니다. in complete isolation. 나중에 soul 배웁니다. soul은 혼자란 뜻이야. 혼자 있는 거니까 고립이죠. 완벽한 고립 속에서는 살 수 없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말하는 거죠. interdependence. 6번. After obtaining poetic insight. poetic. 포이트에서 온 거죠. 시인다운. 시적인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시적인 통찰력을 획득하고 나서 너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recreated, 재창조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내 모습이 완전히 탈바꿈돼서 마치 그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탈바꿈된 재창조의 느낌, 이거를 느끼게 될 것이다. Many students do not have quiet places to study.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도 없고요. Ready access to tutors. tutors는 개인 교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교수님이 상담을 해주거나 또는 지도 교수의 상담을 말하는 거겠죠. access는 접근 또는 이용이니까. 우리 access to는 우리가 access 할 때 했었죠. 어떤 곳으로 간다. 튜러의 개인적인 지도도 do not have. 이용할 수 없고. recreation area, 또 휴양 오락을 위한 공간도 없다. 없는 게 3개죠? 요거 없고, 요거 없고, or 요것도 없고. 대학 시설이, 학생 시절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in which, 관계대명사 몇 개 생각하지 말고 가리키는 거 오면 돼. 거기서,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recreation area에서 to play sports를 하거나 take part in, 참가되고 participate 할 때 했죠? sip 할 때.
다른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recreation area가 다 부족하다. 2006년 교육 문제였고요. 8번 eating fruit peel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죠. 과일의 껍질을 먹는 것은 can also help to decrease the amount of food waste. food waste. 식품 쓰레기죠. 보통 garbage라고 많이 하죠. garbage. 식품 쓰레기. 식품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바로 그것이 뭘까요? food waste가 cause of pollution. 공해의 원인인 면도 있다 이거지. 그렇다고 그냥 먹으면 또 농약이 오염될 수 있을 텐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The number of foreigners, 외국인들의 수인데 interested in the Korean language,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했죠. dramatically, 극적으로 증가했죠. over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가장 많이 커진 곳이 어딜까요? 제일 많이 배우는 곳은? 그죠? 중국이죠. 중국 사람들 한국어를 배워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지방대에 가보면 말이죠.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대가 최근에 학생들을 굉장히 잡아두기가 힘들죠. 일단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또는 뭡니까 편입이죠. 편입 시험 봐서 다른 학교로 가버려서 결혼이 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운영이 어렵지 않습니까? 중국 학생들로 많이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 배우려고 많이 유학하고 있습니다. 10번 whether concrete or abstract 이거 같이 배우라고 그랬죠. concrete와 abstract는 phrase는 아니지만 반대말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건 추상적이건 market 시장은 help 도움을 주는데 사람들이 exchange goods and services goods and services 자 goods는 제품이죠. 제품을 어시는 말로 재화라고 합니다. 재화와 용역 재화와 서비스 재화는 뭐냐 콘크리트한 어디 있어요? 콘크리트 어디 있어? 콘크리트한 제품이고요. 서비스는 abstract한 제품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쨌건 이걸 교환하는 장소가 시장이다. 시장은 구체적 시장도 있고 추상적 시장도 있대요. 구체적 시장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데가 구체적 시장인데 예를 들면 선물 시장 같은 거 보세요. 선물 시장. 선물 시장은 뭔가 하면 말이죠. 예를 들면 아직 생산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거야. 예를 들면 밀 가격이 올해 말에 비싸질 것 같아. 그럼 밀을 미리 사는 거야. 아직 생산도 안 됐어. 그럼 시장이 어딨겠어? 시장이 형성되거든. 그런 거 선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생산되기 전에 제품을 미리 사두면 오르게 되면 차익을 딱 뽑을 수가 있겠죠. 선물 시장. 우리나라에서 선물 시장 일하는 사람들 말이죠. 거꾸로 살아요. 밤에 삽니다. 밤에 살고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왜냐하면 당연히 선물 시장이 열리는 외국의 시간이 우리나라 밤이기 때문이죠. 11번 All persons harboring and secreting the conspirators 무서운 말로 나옵니다. persons 꾸며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harbor는 항구죠. 항구라는 뜻도 있고 피난처, 헤이븐, 피난처라는 뜻도 있어요. 피난처에다 따라서 그래서 숨겨준다. 그죠? 피신시킨다. 피신. security 뭡니까? 잡으려는 사람을 또 분리시키는 거야. 은닉. conspirator. 공모자죠. 음모자. 어떤 일을 음모한 사람을 피신시키거나 은닉시키는 모든 사람은 be treated as 뭐로 간주될 것이다? accomplice. 공범으로 간주될 것이다. 단어들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They should take measures. take measures. 굉장히 순위가 많이 나오죠. 조치를 취하다. 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To be certain. 뭘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 Company secrets remain protected. 회사의 비밀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Your skills led to 뭐뭐로 귀결되다. 당신의 재능이 you're being promoted. 이런 걸 동명사라 그러죠? 동명사가 있는데 그게 또 수동형이네요. promote가 승진시키다니까 요렇게 하면 승진이에요.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붙으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죠? you가 승진되는 것으로 귀결된 거야. 전치사 뒤니까 동명사를 썼고 동명사 앞에는 투부정사처럼 보목적격을 쓰는 게 아니고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거든요. 저렇게 된 거지. 너의 재능이 너로 하여금 승진되는 것으로 귀결됐다. 어디로 승진됐죠? Executive Secretary. 자, Executive Secretary. Executive 그럼 뭡니까? 실행의, 집행의 그런 뜻이죠? 보통 행정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실행과 집행과 관련된 비서다 이렇게 돼 있죠. 실행과 집행과의 비서니까 뭐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직책은 집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뭐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비서실장이라고 해볼까요?
1991년에 비서실장으로 승진할 수 있게 되었다. 비서실장. 그야말로 많은 주군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빗자가 같은 빗자인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create, create. 생기다, 발생시키다 동사 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